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서윤은 알았다. 자신이 실험체가 되었다는 것을. 2025년 겨울 국립생명과학연구원의 지하 3층 시간 역전 프로젝트 최종 실험이 진행되던 순간이었다. 청록색 액체로 가득 찬 배양관 속에서 세포가 역분열하는 걸 확인하던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백색 섬광과 함께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누런 페인트가 벗겨진 벽. 손가락을 움직이자 묵직한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 낡은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정은하. 입 밖으로 나온 이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기억이 두 겹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분명 서윤의 것이었다. 대학원에서의 밤샘 연구, 시간 효소, 문문, 폭발 직전의 공포.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 몸의 주인인 정은하의 삶이었다. 생명공학연구소 보조연구원. 매일 아침 6시 기상 소장님의 커피는 설탕 없이. 문이 열렸다. 정 연구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그녀를 관찰했다. 한도현, 연구소 소장. 은하의 기억이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오늘 오후 2시 7번 실험체 해부. 일정 잊지 말게. 감정이입은 연구의 적이야. 그가 돌아서자 서윤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1968년 3월 5일. 손이 떨렸다. 자신이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연구소.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실험이 훗날 수백만 명의 수명을 앗아간 시간 효소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서윤은, 아니 이제는 정은하는 주먹을 쥐었다. 바꿔야 해. 미래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1968년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그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은하는 밤마다 파일을 뒤졌다. 연구소 지하 보관실. 금속 캐비닛 속에서 찾아낸 문서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폐기, 예정 표본. 그 목록 속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정은하. 실험번호 2-247점. 유전자 불안정성 수치 87%. 처분 예정일 1968년 5월 12일. 손이 떨렸다. 자신이 이 시대에서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이 실험이 성공한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의 기억이 속삭였다. 시간 효소 프로젝트.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진행된 이 연구는 겉으로는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20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기 노화, 세포 붕괴, 평균 수명 단축. 정부는 원인을 숨겼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모든 게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멈춰야 해. 은하는 서류를 집어들고 연구실로 향했다. 새벽 4시. 연구소는 고요했다. 그녀는 실험 데이터를 하나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효소 농도를 낮추고 배양 온도를 조정하고 결과 수치를 미세하게 바꿨다. 실험을 완전히 망치지는 않되 방향을 틀어놓는 것.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뭐 하는 건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그녀가 조작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수치 원래 데이터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눈엔 분노 대신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노트를 집어들었다. 은하가 적어둔 새로운 공식들, 2025년의 지식으로 재구성한 이론들. 이건 어떻게? 도연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을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한 결론이 거기 있었다. 세포, 복원인자, 시간을 역행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방법. 정연구원. 도연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이 연구를 계속하면 이래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미래, 이 실험은 중단되어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방향을 바꿔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노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감정은 연구의 적이라고 배웠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 노트를 보면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 처음으로 도연은 돌아서서 은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해보자. 다른 길을.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1968년의 추운 새벽. 두 사람의 반역이 시작되었다. 감시가 시작된 건 3주 후였다. 은하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CCTV가 늘어났고 그녀의 출입 기록이 매일 보고되었다. 연구소 부소장 박준기가 도연의 방으로 찾아온 날, 은하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들었다. 한 소장, 정 연구원의 행적이 이상합니다. 밤마다 보관실에 출입하고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어요. 신문해야 합니다. 내가 허가한 일이야. 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 연구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기밀이라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장님께서 직접? 더 이상의 간섭은 받지 않겠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준기가 나갔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은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차갑게 웃었다. 조심하시게. 정 연구원. 연구소엔 비밀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날 밤 도연은 은하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불렀다. 창문이 없는 방, 두꺼운 철문 너머에는 작은 실험실이 있었다. 은하가 처음 보는 공간이었다. 여긴 내 마지막 안전지대야. 도연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치우고 그녀의 노트를 펼쳤다. 지난 3주 동안 그들은 함께 실험했다. 시간 효소가 아닌 세포 복원인자, 노화를 역행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을 치유하는 물질. 여기를 봐. 도연이 현미경을 가리켰다. 유리 슬라이드 위에 세포가 천천히 재생되고 있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복구되는 모습.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은하는 숨이 막혔다. 2025년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그들이 3주 만에 이룬 것은 그녀가 살던 시대의 10년 연구보다 앞서 있었다. 은하 씨. 도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칭 없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않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당신 없이는 이 연구가 불가능했다는 것.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어. 연구자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 처음으로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도연 씨, 감정이 연구의 적이라면 그가 속삭였다. 나는 이미 연구를 망쳤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경보음이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돌아봤다.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외쳤다. 한도연 소장과 정은아 연구원.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소환. 도연은 재빨리 노트를 금고에 넣고 은하의 손을 잡았다. 도망칠 시간은 있어. 지금 나가. 싫어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함께 만든 연구예요. 함께 끝내야죠. 문이 열렸다.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연구실 창문 사이로 새벽이 비치고 있었다. 신문실은 차갑고 어두웠다. 기밀 유출, 데이터 조작, 무단 실험. 박준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도연 소장, 당신은 국가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아 연구원, 당신은 폐기 예정 표본이면서 감히. 그만. 도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정 연구원은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소장님. 은하가 그를 돌아봤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연구는 틀리지 않았어. 시간 효소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야. 하지만 세포 복원 인자는, 그건 인류를 구할 수 있어. 몽상가의 헛소리군. 박준기가 비웃었다. 이 연구소는 내일 정오에 폐쇄됩니다. 모든 실험 데이터는 폐기. 연구원들은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 그리고 두 분은, 그가 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E-247 표본은 예정대로 처리합니다. 은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처리.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다. 안 돼. 앉으시죠. 소장님. 당신도 군 법정으로 가실 텐데. 그날 밤, 은하는 감금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연구소 전체에 폭파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군 트럭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는 게 보였다. 정부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다. 새벽 4시 문이 열렸다. 도연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나와. 지금. 어떻게. 경비를 제압했어. 시간이 없어. 그가 은하의 손을 잡고 복도로 뛰었다. 경보음이 울렸다. 군인들이 쫓아왔다. 두 사람은 지하 실험실로 향했다. 여긴 우리 실험실이야.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있어. 도연은 금고를 열고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특수 전송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초보적인 디지털 전송기. 이걸 미래로 보낼 수 있어. 내가 말한 그 2025년으로. 하지만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아직 기술이 너의 지식과 내 기술이면 돼.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하야, 넌 가야 해. 밖에 탈출 통로가 있어. 안 돼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남아서 전송을 완료해야 해요. 그래야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돼요. 미래의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연 씨. 은하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감정이 연구의 적이 아니라는 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폭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분. 은하는 도연을 밀어냈다. 가요. 제발. 당신은 살아야 해요. 이 연구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안 돼. 나도 남을 거야.
도연 씨, 은하가 울부짖었다. 다음 생에 실험이 아닌 사랑으로 만나요. 약속해요. 그녀가 전송 장치에 손을 올렸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청록색 빛이 방을 채웠다. 은하, 도현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문이 잠겼다. 은하가 수동으로 잠근 것이었다. 사랑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백색 빛과 함께 연구소가 무너졌다. 백색 병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손을 움직이자 링거 줄이 따라왔다. 2025년 자신의 시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의사들이 몰려들었다.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서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폭발 사고, 실험 실패, 기억 없음. 다행히 뇌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기록됩니다. 연구소장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 박사님, 시간 역전 프로젝트는 이걸로 종료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끝나야 했다. 은하가 막으려 했던 미래가 바로 이것이었다. 일주일 후 서윤은 퇴원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실험 노트, 문문 초고, 쌓인 서류들, 그리고 그녀가 본 적 없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손이 멈췄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다. 노트를 열자 빛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정은아 세포 복원인자 실험 기록. 심장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1968년의 실험 데이터. 그녀가 은하로 살며 기록한 모든 것. 그리고 도연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식.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감정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H D 한도현. 서윤은 눈물이 흘렀다. 그가 살았다. 그리고 이 노트를 남겼다. 어떻게든 미래로 보낼 방법을 찾았다. 다음 날 서윤은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간 역전이 아닌 세포 복원. 연구소는 놀랐지만 그녀의 데이터는 완벽했다. 1968년의 지혜와 2025년의 기술이 만났다. 한 달 후 첫 실험이 성공했다.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복구되는 모습. 노화가 멈추는 순간 서윤은 현미경 앞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도연 씨. 그날 밤 서윤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연구실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가 존재할 거라 믿었다. 당신을 기억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대답처럼.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발견했다. 다음 생에서는 실험 없이 만나자. 약속이야. 기다리고 있을게. 영원히. 도연. 서윤은 웃었다. 울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찾을게요. 어떤 시간 속에서든. 영원히. 윤. 연구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다. 서윤은 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컵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7층 새 연구원입니다. 실례지만 세포 복원 연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 어떠세요? H.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게 보였다. 검은 머리, 흰 가운, 익숙한 실루엣. 도현 씨, 그녀가 뛰어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닫혔다. 서윤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도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